대단한 평가하기 세 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이 지수함수네요. 지수함수의 최대값이 16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위치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예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지수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나와 있는데 얘를 fx라고 바꿔볼게요. 그래서 fx가 지금 언제 어떤 값을 가질 때 이 값이 최대가 되는지, 얘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부동방향이 뒤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fx가 최소값을 가질 때 2분의 1 fx는 반대로 최대값 16을 갖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fx가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를 찾으면 a를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우리 2차 함수 나오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겠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x항의 개수 반의 제곱 1을 더해주고 빼주고. 자,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1이 됩니다. 그래서 이 fx는 아래로 블록 함수고 x가 1일 때 최소값 y a-1을 갖는다. 그래서 최소값이 a-1이기 때문에 fx의 최소값 2분의 1에 a-1이 결국 16이 된다. fx가 최소일 때 이 2분의 1 y는 2분의 1 fx는 fx제곱은 최대값을 갖는다. 자, 그래서 2분의 1 a-1이 16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2의 거듭적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여기 a-1이 곱해져 있고요. 얘는 2의 4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면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 얘는 2의 4제곱.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다. 그래서 a는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 형태는 우리가 중단원 문제에서도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16번 볼게요. 함수 fx에 대하여 fb 빼기 fa가 3일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로그끼리의 뺄셈이 되겠네요. 그러면 진수의 진수의 나눗셈 형태가 된다. 이거는 로그의 성질 바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fx 자리에 b를 대입하세요. 로그 2의 b가 되겠고 a 자리, x 자리에 a 대입하니까 로그 2의 a가 되겠죠. 얘가 3이다. 로그끼리 밑이 같기 때문에 로그끼리의 차는 진수의 진수끼리의 나눗셈 형태로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a분의 b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로그의 정의 지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밑은 밑으로 간다. 2의 값 세제곱이 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a분의 b는 8이 나옵니다. 자, 17번 넘어갈게요. 자, 로그 함수 나와 있네요. 항상 기본형부터 생각을 해라. 기본형 뭡니까? 밑이 3이니까 y는 로그 3x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3x에서 출발해서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일단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y는 로그 3 마이너스 x로 먼저 바꿔줄게요. 그러면 x에서 마이너스 x로 바꿨죠. 자, x의 부호가 바뀌었다. 어디 축 대칭? 그쵸. y축 대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함수가 y는 로그 3 플러스 2가 돼야 된다. 자,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얘 마이너스 묶어서 x 빼기 3 이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하는 게 쉽냐? x축으로 얼만큼? 얘가 0 되는 x값. 그쵸? x축으로 3만큼.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봐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대칭이 됐기 때문에 기본 형태의 정의역, 치역이 다 바뀌죠. 정의역이.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칭을 우리 정의역은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기본형은 얘는 밑이 1보다 큰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함수. 정의역은 이렇게 0보다 큰 범위였어요. 그쵸? 정의역이. 근데 얘를 y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냐? 범위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얘가 1이었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가 음수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정의역이 어디로 바뀌냐면 0보다 작은 범위로 바뀌어요.
그쵸? 이제 여기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 시켜주면 되는데 예, 평이동 된 거예요. 정의역은 x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x가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긴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점근선은 그대로 y축, x는 0이었죠. 그래서 얘도 x는 0입니다. 근데 얘가 x축으로 평이동 되니까 x는 3이 되면서 3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쵸? 여기 3. 자, 그리고 얘를 우리 평이동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원래 점근선이 이 x는 0, y축이었는데 이제 얘가 바뀌면서 x는 3, 여기가 되겠죠. x는 3, 여기를 지나고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된다는 거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요 점을 마이너스 1,0을 선생님 이동해보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하면 2,2를 지나게 돼요. 그래서 2,2를 계략적으로 요 점이 여기로 옮겨진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이 점이 여기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의역 1번부터 볼게요. 정의역은 3보다 작은 x를 보한 집합이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증가하는 함수인지 감소하는 함수인지 대칭하면 바뀔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항상 확인해라. 확인은 어떤 방향? x값이 증가하는 방향이 기준이에요. 그때 y값이 어때요?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다. 감소함수 맞습니다. 그래프의 점근선, 직선 x는 3 맞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점 2,1을 지난다. 어떻게 찾았어요? 원래 1,0을 지났어요. 1,0을 지났는데 대칭이 되면서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평행 이동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됐기 때문에 이 점도 대칭, 평행 이동돼서 2,2를 지난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y는 로그 3x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겹쳐져요. 평행 이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같이 해야 겹쳐진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7번은 답 5번. 그래서 항상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모든 함수는 항상 기본형에서 출발해라. 그 기본형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세수 ABC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래요. 지금 봤더니 밑이 다 2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더하기로 돼 있는 형태도 있지만 밑이 2인 로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본 형태로 바꿔서 진수를 비교해서 진수가 크면 밑이 증가함수기 때문에 로그 값도 크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A를 정리해 보면 자, 마이너스 2를 진수 자리에 지수에 올려요. 그러면 자, 9분의 1, 9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쓸 수 있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니까 9의 제곱.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81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B 볼게요. 4 더하기 로그 2의 5입니다. 자, 그럼 4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일단 1을 생각해요. 2의 2가 1이죠. 거기에 진수의 그 지수에 올려준다. 그래야 4가 앞으로 쭉 내려오면서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이 2인 로그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진수의 곱 2의 4제곱 곱하기 5. 그래서 로그 2의 16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16 곱하기 5 얼마예요? 그쵸? 80이 나옵니다. 자, 다음 C 2 더하기 2 로그 2의 5예요. 자, 2도 마찬가지로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2의 2의 2제곱. 그 다음에 2는 진수 지수로 올려줄 수 있겠죠. 로그 2의 5의 제곱으로 올리고 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얘는 4고 얘는 25. 그러면 로그 2의 100이 되겠네요. 자, A는 로그 2의 81, B는 로그 2의 80, C는 로그 2의 100입니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81, 80, 100을 비교했을 때 80이 가장 작고요. 81이 그 다음 크고요. 그 다음에 100이 가장 큽니다. 자,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이렇게 대소 비교가 돼요. 그때 밑이 2인 로그를 적용시켜줘도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로그 2의 80은 B였고요. 로그 2의 81 A였고요. 로그 2의 100은 C였습니다. 그래서 BAC 3번이 답이 됩니다. 19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3x제곱, y는 로그 3x의 그래프다. 그다음에 y는 x 나와있죠. 자, 이거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된다? 두 함수의 관계. 서로 어떤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죠. 그래서 뭐가 또 나왔어요? y는 x 대칭. 이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라는 거. 그때 a의 좌표가 a, b일 때 로그 3ab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x값 여기 1,0을 지났는데 x가 1일 때 y값이 b래요. 그러면 x가 1일 때 y값 b는 바로 3 나오네요. 근데 이제 로그 3x의 그때 x의 좌표가 지금 a 좌표가 a일 때 스몰 a일 때 y 좌표가 3이죠. b. 그렇죠? 그래서 이 x 자리에 a를 대입했을 때 y 좌표가 3이다. 왜냐면 얘가 지금 a, b를 지나죠. 로그 3x가 a, b를 지나기 때문에 이 a 자리에 x 자리에 a를 대입해주고 y 자리에 b 대입해주면 되는데 b가 이미 3이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a는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밑은 밑으로 간다. 3의 세제곱. 그래서 a는 3의 세제곱 27, b는 바로 3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 로그 3의 a, b를 구하래요. 그러면 밑이 3이니까 3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낫겠죠. 계산한 형태 말고 3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써줄게요. 그럼 로그 3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4제곱이 되고 4는 앞으로 슉 내려와서 4 로그 3의 3이 되면서 얘는 1이죠. 답은 4가 됩니다. 자, 20번 넘어갈게요. 직선 y는 fx와 y는 gx 함수가 나와 있을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요. 얘들아, 밑이 지금 동일하죠? 밑이 동일한데 0과 1 사이예요.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지수함수 중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 지수에 있는 형태가 더 클수록 더 작은 값을 갖는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라 했죠. 얘가 내려올 때. 지수가 내려올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애를 구하면 되냐면 gx보다 fx가 더 큰 그 범위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fx가 지금 직선이죠. 직선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 이런 거 찾을 때는 일단 교점을 찾으세요. 교점. 지금 교점 보이죠? 여기에서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 어디예요? 바로 여기 부분이죠. x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요? 1까지. 이 범위 사이가 바로 곡선보다 직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한 점을 대입했을 때, 한 점을 x의 값을 정했을 때 y 좌표가 지금 더 큰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두 함수에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교점을 먼저 체크를 하고 직선이 더 올라가 있는 부분을 찾아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등호는 같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호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계산을 더 줄이고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에서 자주 나와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네. 왜 어렵냐? 일단 식의 형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지수함수, 로그함수 활용 부분에서는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단 조건을 봤더니 상용 로그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소리예요. 결국 상용 로그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또 묻는 문제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기업에서 올해 기업의 부채가 자기 자본의 3배에 이르자. 그 부채가 지금 자본보다 더 많아진 거야. 내년부터 매년 부채를 전년도에 비해 10%씩 줄이고 자기 자본은 그 부채는 10%씩 줄이고 자기 자본은 20%씩 늘리는 계획을 만들었대요. 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 기업의 자기 자본이 처음으로 부채보다 많아지는 해는 올해 몇 년 후인가?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돼요. 일단 부채와 자기 자본을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부채는 전년도에 비해 10%씩 줄인대요. 그럼 처음 부채의 양을 A라고 했을 때 자, 1년이 지나면
얼마만큼 남았을까요? 10%씩 줄이니까 남은 양은 90%가 되겠죠.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0.9a만큼 남아있어요. 자, 그럼 2년 지나면 0.9의 제곱 a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n년이 지났을 때 일반화시켜서 n년이 지났을 때는 0.9의 n제곱 a가 남아있다. 부채는. 자, 그리고 자기 자본은 선생님 b라고 더 볼게요. 자, 1년 지나면 얼만큼 늘리냐? 20% 느는 거니까 원래 있던 양을 100이라고 보면 12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2의 b만큼 남아있다. 2년 지나면 여기에 또 1.2의 제곱 b만큼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양의 20% 0.2b만큼 남는 거니까 늘리는 거니까 얘를 더해주면 1.2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일반화시켜서 b를 n년 지나면 자기 자본 n년 지나면 1.2의 n제곱 b만큼 남아있겠죠. 됐어요? 자, 근데 올해 기업의 부채가 자기 자본의 3배가 된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부채를 요거를 지금 A, B라고 해서 헷갈릴 텐데 여기 선생님 T라고 둘게요. 올해 기업의 부채를 자기 자본을 T라고 둘게요. 올해 자기 자본 얘를 T라고 두면 부채는 어떻게 세울 수 있냐? 부채는 여기에 3배니까 3T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 A 자리에 3T를 대입해주고 B 자리에 T를 대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진행이 될 때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 n년 후 지날 때 부채는 이렇게 자기 자본은 이렇게 바뀐다. 여기다 적용을 시켜주면 지금 부채는 3T로 계산해 주기로 했고 자기 자본은 T로 계산해 주기로 했어요. 이 기업의 자기 자본이 처음으로 부채보다 많아진다. 부채보다 많아져야 돼. 그럼 얘보다 커져야 되겠죠. 얘를 만족하는 n은 도대체 몇 년 후인지 정해주면 되겠죠. 그럼 t 약분해 줄 수 있고 자, 여기서 계산을 좀 쉽게 하려면 선생님 식을 좀 정리하고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워줄게요. 지금 0.9의 n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0.9의 n제곱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합쳐서 써볼게요. 0.9에 요거를 이렇게 합쳐서 그러니까 무작정 바로 로그를 씌우지 마시고요. 0.9분의 1.2의 n제곱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칸씩 뒤로 보내면 9분의 12의 n제곱이 3보다 커지는 n을 찾으면 되겠죠. 자, 3으로 약분하세요. 3분의 4의 n제곱이 3보다 커지는 해가 얼마가 되느냐. 물론 얘를 n을 1, 2, 3, 4 대입해서 계산해도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계산하기 복잡해지죠. 그래서 얘가 힌트죠. 상용 로그를 취해준다.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얘네를 진수 자리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3분의 4의 n제곱 로그 3을 이렇게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부동호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돼서 얘를 만족하는 지금 n이 도대체 언제냐 걔를 찾는 겁니다. 자, 요 계산 여기로 와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n 앞으로 나가고 로그 3분의 4 로그 3은 0.4771이죠. 자, 그러면 n 로그 4 빼기 로그 3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0.3010 곱하기 2 해주니까 0.6020이고 얘는 0.4771 빼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0.1249 나와요. 0.1249n 얘가 0.4771보다 커지는 n이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여기 살짝 지우고 여기 위에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양변을 이제 0.1249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는 지금 0.1249, 그 다음에 0.4771. 자, 다 만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771을 1249로 나눠주면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일단 뭐 3을 넣어볼까요? 3 넣으면 39, 27, 7, 3747 들어가면 될 것 같고, 4를 넣어보면 4, 9, 36, 9, 8, 4, 4896에서 얘를 넘죠. 그래서 얘는 대략 3.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연수 n만 구하면 되니까 얘는 3. 얼마보다 커야 된다. 결국 몇 년 후부터 자기 자본이 많아지나요? 얘는 그쵸. 4년 후부터 자기 자본보다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너네가 식을 세우고 또 계산까지 했어야 됐어요. 근데 계산할 때 항상 이 상태에서 우리가 로그를 취해주지 말고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시고, 나는 상용로 계산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1, 2, 3, 4 대입해서 3보다 커지는 값을 찾아보세요.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 대단한 문제풀이 시간에 4문제를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